당신의 아침을 책임지는 직격 인터뷰. 여러분은 지금 KBS 1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정부가 2021년분 종합부동산세를 고지했습니다. 전체 고지 인원은 94만 7천 명, 부담세액은 5조 7천억 원 규모. 기획재정부 김태주 세제실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종부세 고지서 발송이 됐나요? 예, 어제부터 국세청에서 발송을 했습니다. 그러면 받아보신 분들이 있을까요? 예, 뭐 빠르면 오늘 내일 정도면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받아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깜짝 놀랄 만한 세액입니까? 어떻습니까? 글쎄요, 뭐 그게 많이 늘어나는 분도 있을 수 있고, 뭐 조금 늘어나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주로 많이 늘어나는 분들은 이제 다주택자, 그리고 법인 이런 분들이 되겠고요. 예. 뭐 조금 늘어나는 분들은 1세대 1주택자, 이런 분들은 거의 늘어나지 않거나 아니면 조금 늘어나거나 그런 수준일 겁니다. 1세대 1주택자는 거의 늘어나지 않거나 조금 늘어난다. 예. 자세히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 어느 정도 늘어나는지 다주택자들 같은 경우에. 예. 지금 말씀드린 대로 올해 고지되는 주택분 종부세 대부분은 다주택자하고 법인이 부담하고 1세대 1주택자는 아주 일부만 부담을 하게 되는데요.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고지세액이 5.7조 원입니다. 이 중에서 다주택자와 법인이 부담하는 세액이 5조 원입니다. 그래서 이 전체 고지세액 5.7조 원 중에 89%에 해당하는 5조 원을 다주택자와 법인이 부담을 하게 되고요. 반면에 1세대 1주택자는 올해 고지되는 분이 13.2만 명인데요. 이들이 부담하는 세액은 0.2조 원입니다. 전체 종부세 고지세액 5.7조 원의 3.5%에 불과합니다. 예. 근데 이제 언론에서는 이게 종부세 폭탄이다, 뭐 이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기획재정부 입장에서는 어떠세요? 이게 폭탄이 되는 사람들도 있습니까? 글쎄요. 저희는 그 폭탄에 대해서는 좀 동의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인데요. 예. 왜 그런가요? 금년에 늘어나는 종부세 고지세액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다주택자하고 법인의 대부분이 부담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서 다주택자와 법인에 대한 종부세 강화 조치를 한 거에 따른 그 예정된 정책 효과죠. 일반 국민들한테, 대부분의 국민들한테 가는 세금도 아니고 이게 이제 다주택자와 법인을 중심으로 세부담이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폭탄이라는 말씀에는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지금 기획재정부 보도 자료를 지금 보고 있는데요. 예, 보도 자료요. 예. 전체 1세대 1주택자 인원 중에 72.5%가 시가 25억 원 이하, 그러니까 공시가로 치면 17억 원 이하로 평균 세액이 50만 원 수준이다. 이거는 정확한 수치인가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국세청으로부터 자료를 받아서 분석을 한 수치인데요. 1세대 1주택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시가 16억 원, 그러니까 공시가격 기준으로 11억 원인데요. 그 이하의 주택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종부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이 가액을 초과하는 시가 약 16원 초과하는 고가주택 보유자만 과세가 되고요. 그다음에 지금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체 종부세 과세 대상 1세대 1주택자의 73%인 9.5만 명의 지금 시가 25억 원 이하의 주택을 보유하고 계신데요. 이분들이 부담하는 평균 세액을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50만 원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 언론에서 가령 대치동 음마아파트다. 근데 그게 제가 보니까 시가가 한 27, 8억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특정한 이 중에서도 훨씬 더 높은 아파트를 특정을 해서 그게 한 200만 원 이상 나오고 지난해보다 더블이 됐다, 2배가 됐다, 이렇게 보도를 하는 거는 그 어떤 일례로서만 보도를 하는 거지,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공시가가 아까 얼마부터 적용이 된다고요? 종부세는? 시가 16억 원입니다. 공시가 11억 원. 16억부터 해서 한 시가 20억, 21억 이때는 별로 안 된다는 이야기네요. 그러면 종부세가 그렇습니다. 몇십만 원 수준이다. 거기는.
근데 어떤 특정 시가를 넘어가면 100만 원, 200만 원이 넘게 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예. 고가 주택이라는 게 지금 아까 제가 25억 원짜리까지는 한 평균 세액이 한 50만 원 된다고 했는데 이제 예. 그걸 넘어가서 우리나라에 굉장히 비싼 집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 1세대 1주택이라도 이제 아주 초고가 주택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좀 더 낼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자면 예. 제가 아까 시가 25억 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예. 25억 원 넘어서 34억 원이 되면은 예. 평균 세액이 234만 원 정도 됩니다. 그렇게 되는 거군요. 예. 예. 그러면 이게 평균 세액이라는 거는 장기 보유 특별 공제랄지 공제를 받는 사람들까지 다 합해서 아니면 공제를 못 받는 사람들, 공제 받는 사람들 다 합해서 이렇게 평균 세액이 나오는 겁니까? 예, 전부 다 계산을 해본 겁니다. 그렇군요. 예. 그러면 이제 언론에서 나오는 거는 세액 공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 전혀 받지 못하는 경우에 그냥 순수하게 내가 전혀 못 받는다, 최근에 샀다. 예. 그런 경우를 이제 계산을 해놓은 거겠네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제 사례들을 어떻게 계산했는지는 잘 알 수는 없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런 걸로 제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1세대 1주택자들 같은 경우는 공제가 좀 종부세도 많이 됩니까? 예, 1세대 1주택자 공제가 촘촘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1세대 1주택자는 그 고령자 공제라는 거하고 장기 보유 공제라는 걸 받을 수 있습니다. 예. 고령자 공제 같은 경우는 최대 40% 받을 수 있고요. 예. 장기 보유 공제는 50%까지 받을 수 있는데 이거 두 개 합쳐갖고 80%까지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과세 대상 1세대 1주택자 중에 한 85%가 이 두 가지 공제 중에 하나를 받게 되고, 예. 또 이들 중에 1세대 1주택자 중에 한 3분 중에 1명 정도는 이거 두 개 합쳐갖고 80%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세금 나온 거 80%를 깎아준다는 얘기죠. 예. 근데 이제 다주택자들은 본인들이 그렇게 선택을 한 거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세금이 그 정도 부담된다는 것을 제가 옹호할 이유는 없을 것 같은데, 법인 같은 경우 있지 않습니까? 법인이요? 예. 법인 같은 경우는 이제 건설회사들이랄지 피치 못해서 어떤 주택을 가지고 있는 그런 회사들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는 좀 세금이 과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될 것 같아요. 기업들 같은 경우는. 네, 기업에 저희가 종부세를 매기게 된 이유가 뭐냐면, 예. 이 기업을 법인을 통해서 종부세를 이제 빠져나가는 거, 회피하는 거, 이런 걸 막기 위해서 이제 작년에 과세를 강화한 거고요. 지난번에 법인으로 막 사고 그랬던 것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법인이 지금 올해 과세 대상 법인이 6.2만 명 정도 되고 세액이 한 2.3조 원 됩니다. 예. 그리고 근데 이제 그 중에서도 투기 목적이 아닌 주택을 갖고 있는 법인들도 있거든요. 가령 임대 아파트를 수만 세대를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런 분들은 이제 이 강화된 종부세가 적용되지 않도록 해놨는데요. 그게 어떤 법인들이냐면 공공주택 사업자, 지금 공익법인, 주택조합, 지금 말씀하신 민간 건설 임대주택 사업자, 이런 분들은 이 주택에 대한 강화된 종부세 조치 6억 원 공제 안 해주고 또 세부담 상한도 적용 안 해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 적용하지 않고 과거대로 종전 규정을 그대로 적용을 하고요. 그다음에 기업들이 이제 이런 걸 갖고 있습니다. 사원용인 주택, 또 기숙사, 그렇죠. 이런 노인복지주택 이런 것들인데 이거는 원래부터 비과세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김주은 님이 청취자분 중에 이런 질문을 해오셨습니다. 네. 1주택자도 강남의 30평 아파트에 살면, 강남 30평 아파트가 이제 특정하게 어떤 아파트인지 말씀을 해 주시면 좋은데, 재산세, 종부세 합쳐서 1,000만 원 나옵니다. 이런 경우도 가능할까요? 있습니까? 재산세, 종부세 합쳐서 1,000만 원 나오는. 가령 이제 제가 문득 드는 게 반포에 그 유명한 아파트 있지 않습니까? 아리팍이라고. 시가가 제일 비싼 아파트. 지금 실거래가가 보니까 한 40억 원 정도의 거래가 됐더라고요. 40억 원이요? 전용 84제곱미터가 최근에.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까? 한국에서 제일 비싼 아파트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요. 아까 제가
가액 개별로 평균 세액을 말씀드렸었는데요. 예. 이 평균 세액으로 저희가 갖고 있는 통계를 보면 이 시가 31억 원에서 91억 원, 요 사이가 종부세가 한 800만, 평균 한 800만 원 정도 되는데. 31억 원에서 91억 원 사이가. 예, 이건 이제 종부세만 말씀드린 거고. 종부세만. 재산세는 그 외에. 또 따로 부과되죠. 하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아주 초고가 주택 같은 경우에는 재산세랑 종부세 합쳐서 아까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담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아까 그 부분 말씀 맞네요. 그러니까 아까 그 뭐 한 40억 원 정도 되는 아파트라면 강남 30평형대도 그 정도 부과될 수 있겠습니다. 예. 예,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K5957님은 외국인 부동산 취득 보유에 대해서 중과세하는 정책을 시행해 주세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는 외국인과 내국인을 차별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국제 규범에 따라서 저희가 뭐 특정 국가의 국민들 갖다가 차별되고 하는 것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많은 청취자분들이 나도 종부세 내고 싶다 이런 말씀하셨고요. 종부세 걷어서 어디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예. 종부세는 이게 지금 법에 이 세수 전액 부동산 교부세라는 이름으로 지방자치단체로 이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로 이전돼서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지방 정부 재원으로 사용이 됩니다. 예. 특히 그 이제 재정 여건이 좀 상대적으로 열악한 비수도권에 집중해서 이제 이전이 됩니다. 그래서 이 종부세수는 우리 중앙 정부가 재정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서 쓰는 그런 돈이 절대 아니고요. 지방으로 가는 돈입니다. 그러면 지방에 가령 그 인구 수에 따라서 배정이 되나요? 어떻게 배정이 되나요? 예, 요거는 이제 저희 이 국세청에서 걷어갖고 저 행정안전부로 이 돈을 넘기면 거기서 이제 그 지방의 재정 여건이라든가 인구라든가 여러 가지를 고려한 산식이 있습니다. 그 산식에 따라서 나눠주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좀 재정이 안 좋은 열악한 상대 그런 쪽으로 가게 돼서 이제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 쓰여지게 되는 겁니다. 재분배 효과도 있네요. 예, 오늘 말씀 감사하고요. 김태주 기재부 세제실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KBS 1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1부는 여기까지입니다.